시작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거였죠? (24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고 숙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딱히 없으십니까? 그거는 네, 뭐 왜 어떤 거를 그래서 그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질문은 네? 뭔데요? 15-2 뭐가요? 왜요? A를 이렇게 다써야 뭐라고요? A를 이거를 A 값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일단 첫 번째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루트 3a가 자연수. 무슨 말이에요? A가 3이 4 뭔 소리예요? 뭐라는 거예요? 3A가 제곱 네. 3a가 제곱수죠. 자, 3a라고 하는 애가 제곱수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를 띄워야 됩니까? a가?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인데 3이 한 개면 3이에요? 3의 배수면은 그러면 3, 6, 9, 12, 15 다 되는 거네요? 100보다 큰 그럼 100보다 크면 102, 102, 105, 108 다 되는 거예요? 홀수게 3이 홀수게요? 그럼 27 곱하기 뭐지? 4, 5, 6은 되는 거예요? 6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되는 6인가? 이게 맞는 거예요? 제일 이쁘게 설명해 주실 분. A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3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3 곱하기. A인데 A제곱은 조금 그래요. X제곱? 난 보통 근데 이걸 좋아해요. 그냥 3의 배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6도 제곱수, 자연수입니까?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n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부터? 100부터 200 사이. 이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n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 값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3의 배수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 즉 수죠. 수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가능할까?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곱셈과 나눗셈부터 볼게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기억해야 될 성질 중에 하나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곱하고 더 나눌 수 있고, 루트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입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어 A와 B를 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애들하고만 곱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AB라고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또 루트 B 분의 루트 A라고 하는 애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루트 안에 있으니까 한 번에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M 루트 A와 N 루트 B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밖에 있는 애는 밖에 있는 애들끼리만, 즉 밖에 있는 애들끼리만,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N 루트 B분의 M 루트 A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N분의 M으로 우만 계산하고, 그리고 B분의 A만 따로 계산하고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8-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그젬플. 1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네? 네? 뭐라고요? 뭐가 굉장히 다시 다 다른 답을 얘기하는 거. 니는 뭐라고 했어요? 너 루트 6이야? 너 누가 뭐 사루트 2가 희한하다.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환청이 들렸어요. 루트 6이죠? 그쵸? 루트 안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한다? 그럼 2번은 얼마예요? 루트 30. 그죠? 그러면은 3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루트 7. 4번은요? 그치, 12 루트 3.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5번은요? 마이너스 8 루트 30. 마이너스 8 루트 30. 안은 안끼리, 밖은 밖끼리.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번은 15 루트 10. 이렇게 안은 안끼리, 밖은 밖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아직 유리화 안 할 거야.
유리화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 유리화 안 할 거야. 자, 1번. 그러면 8-2번에 1번. 은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루트 그냥 5분의 3. 2번은 루트 17. 3번은 2 루트 7. 네, 4번은 4 루트 2. 네, 계산하는 거 어렵나요? 그렇게까지 그냥 할만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지금 얘네들을 합쳐서 한 지붕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요. 등호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루트 a 제곱, 자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할 때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라고 쓸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이번엔 이건 어때? a 제곱 b를 루트 a 제곱과 루트 b로 나누는 거 가능해? 근데 여기에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요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껍데기 벗겨서 루트 벗겨서 쓸 수 있어. 맞아? 그럼 요렇게 써도 돼? 그러면 루트 12를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라고 계산해서 2 루트 3이라고 쓰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치?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를 한 루트에 표함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는 따로 봐야 되지. 그리고 2 대신에 루트 4를 쓰고 루트 3을 쓴다면 마이너스 루트 12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지? 아, 마이너스 부호는 저 루트랑 다 따로 놀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아닌 건 아닌데, 요 숫자, 이 숫자에서 계산을 할 때에 마이너스는 그냥 앞으로 꺼내 놓고 안에서만 계산하면 된다. 부호는 당연히 얘께 맞는데, 다시 부호를 정리해서 부호는 이 뒤에 있는 숫자께 맞는데, 요런 근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그냥 앞으로 꺼내 놓고 뒤에서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기억을 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뭘 해야 하냐?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뭘 해야 해요? 저 B가 최소의 되도록 식을 정리합니다. 이거 뒤에 나오지 않나? 아니네. 자, 항상 남는 애가 최소 제일 작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요? 루트 32. 루트 32 같은 경우에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8이니까 2 루트 8 쓰면 맞아 틀려? 반드시예요. 반드시. 요래도 틀린 건 아닌데 이왕 할 거면 어떻게 바꿔줘라? 한 번 더 정확하게 꺼낼 수 있는 걸 다 꺼내서 빼내줘라. 그래서 너네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곱수 기억해라 였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원칙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 루트 48
원칙상으로는 뭘 해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요. 그래서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서 4루트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 그래서 48이라는 숫자가 16 곱하기 3인 걸 알면 되지. 그래서 자주 쓰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75가 25 곱하기 3이라는 거, 108이 36 곱하기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2가 36 곱하기 2라는 거, 뭐 216이라는 게 6의 세제곱이니까 36 곱하기 6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다 보면 됩니다. 많이 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예제 1번. 자, 8-1번의 예제를 한번 보죠.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A만 A만 나오고 B는 나오면 안 되죠. 2번은요? 틀려요. 뭐 하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는 저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3번은? 맞아요. 맞아요. 4번은? 틀려요. 틀려요. 그죠? A분의 루트 B라고 써주셔야겠죠? 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A. 자, A 제곱분의 B는 뭐라고? A 제곱분의 B라서 A분의 루트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5번은요? 틀려요. 그죠? 루트 A분의 B라는 형태로 쓸 수는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예제 8-2번에 이런 문제들이 3학년 1학기 과정에 기본으로 나오는 교과서 문제, 그 학교 시험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루트 2라고 하는 애를 A, 루트 5라고 하는 애를 B. 그럼 루트 90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뭐로 표현할 수 있니? 몇 곱하기 몇이야? 9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단? 3 루트 10이라고 써도 돼? 그럼 얘를 다시 쪼개서 3 루트 2 곱하기 루트 5라고 써도 돼? 네, 그래서 얼마라고? 3AB라고. 문제 되는 거 있니? 괜찮아요? 자, 일단 밑에 있는 유제 4개 한번 다 풀어주세요.
뭐. 자, 문제 되는 거 있으십니까? 잘 안 되는 거? 괜찮으신가요? 문제 되는 거 없이 잘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하나 확인을 할게요. 뭘 할 거냐면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뭐냐면요. 분모에 무리수, 루트가 붙어 있으면 계산이 쉽지가 않아서 얘를 분자로 올려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a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항상 기본적인 성질은 이겁니다. 분수는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그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루트 a를 곱해 준다면 분모가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분자가 루트 a가 되겠죠. 만약에 루트 b 분의 a 형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분모만 봐요. 분모만 봐서 분모를 뭐로 만들어줍니까? 정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b와 루트 b를 곱해준다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a 루트 b라는 형태가 되죠. 그럼 세 번째, 이건 어때? 만약에 b 루트 c 분의 a라고 하는 형태에다가는 굳이 분모를 똑같이 b 루트 c를 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만 더 곱하면 루트 c만 곱해준다면 그러면 단순하게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bc분의 a 루트 c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게 뭐라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몇 분의 얼마를 곱해줘서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줘서 뭐분의 뭐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유리화, 이런 거를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건 왜 하나요? 얘는 왜 할까요? 얘는 왜 b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얘는 왜 굳이 분모 냅둬도 상관없는데 왜 얘를 굳이 분자로 올릴까요?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to be continue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 형태로 고치는 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답니다. 거기 밑에 있는 참고 근호를 포함한 부분만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네요. 분모의 유리화는 굳이 왜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보다 유리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예를 들어 어떤 정확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1을 1.414 블라블라블라블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복잡스러운 식이 나와요. 근데 얘를 만약에 유리화했을 때 2분의 루트 2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1.4, 14,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는 애를 2로 나누는 꼴이 되죠. 당연히 위에 있는 걸 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걸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도 한다.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더 샘플셋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어서, 뒤에 이어서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다음은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십시오. 1번, 루트 20분의 루트 3. 루트 20 대신에 뭐라고 써줄 거고요? 그죠? 4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아직 적응이 덜 되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뭐냐면 20이라고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루트 4 곱하기 5라고 하는 거는 잘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이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4루트 5가 아니라 얼마? 2루트 5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2, 두 번째 위아래에다가 얼마? 루트 5를 곱해서 몇 분의 몇? 10분의 10분의 루트 15. 그죠? 내가 잘못 찾고 귀가 안. 2번은요. 루트 8 대신에 얼마를 써주고? 2루트 2 써주고 분자분모에 얼마를 곱해서?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2루트 2, 즉 답은 루트 2. 다른 풀이도 있어요. 굳이 이게 더 간단하지 않아요? 가렸는데 취소가 안 돼. 미안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9-2번에 1번은 2분의 루트 2. 2번은 3분의 루트 6. 뭘 벌써부터 암산을 하려고, 계산 다 해놓은 거구나. 3번은 7분의 루트 14. 4번은 루트 5. 5번은 6분의 루트 2. 6분의 루트 2. 6번은 4분의 루트 2. 7번은 3분의 루트 3. 8번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9번은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30. 예제 9번. 루트 18분의 3은 얼마? 루트 2분의 6은 얼마? 4a 더하기 b는 얼마? 한번 진행해보죠. 루트 18분의 3, 루트 18분의 3 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3루트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죠. 너무 빠르냐? 너무 빠르냐? 루트 2분의 1이라 2분의 루트 2죠. 그럼 이건 결국엔 루트 2라는 애 앞에 얼마를 곱한 거다? 2분의 1을 곱한 거와 같다.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6이라고 하는 그 값을 유리화하시면 2분의 6루트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3루트 2가 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B라고 하는 값은 3이니까 4A 더하기 B의 값은 5가 나오겠다.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예, 일단은요 38번, 39번 39번부터 어디까지냐? (39번부터) (51번까지네요)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52번부터 66번까지네요. 오늘 66번까지 나갈게요. 자,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그 곱하기와 나누기를 이용해서 유리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삐그덕 거리실 거고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덧셈 뺄셈 처음 배웠을 때 다 삐그덕 거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보죠. 그럼 요 곱셈과 나눗셈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나는 사실 덧셈, 뺄셈이 어려울 수가 없지. 나는 계속하고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정신없어. 어제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전체적으로
회식을 했어요. 뭐 먹었어요? 그냥 삼겹살 꺼 먹었어요. 작년에는 참치였는데. 와. 갑자기. 아, 대신에 다산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60명? 50명? 아니요, 5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행정팀까지 합쳐서. 행정팀까지 합쳐서, 우리만 해도 20명 넘잖, 20명,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 숫자만 해도 16, 17인데. 여기 구리만 해도. 누가 샀어? 대표님이 사는 거지, 그걸 왜, 누가 사. 해서,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모여보니까 여기 행정팀에서도 이제 저기 밑에서도 몇 분 가시고, 그러니까 중고등 전체 회식이 아니라 중등만 이제 회식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기 고등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 몇 분 하고, 대표님하고, 그리고 그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쪽에 있는 또 선생님들 전체 하고, 다산 쪽 행정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해도 한 25명 정도 간 것 같고, 저쪽에서 한 10명, 한 35명이다. 50명까지는 아니고 한 35명, 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배가 그렇게 큰 데인지는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 뭐가? 되게 예상이 안 돼요. 뭐가? 선생님들끼리 와서 공항 하고 노는 게 예상이 안 돼? 되게 잘 놀아요? 되게 잘 놀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의도하지 않게 새벽 4시까지 놀다 보니까, 목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야, 우리, 일반인, 회사원들 기준으로, 퇴근 시간이 보통 몇 시야? 그건 야근을 포함한 시간이고요. 탄력 근무제는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9시 출근 기준으로 해서 6시 퇴근을 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플러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보통 9시간이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바꿔봐봐. 우리는 퇴근 시간이 몇 시야? 예, 10시야. 그럼 여기서 새벽 4시까지 놀았다는 거는 몇 시간 논 거야? 네, 6시간 논 거죠. 4시간 게임하고 그럼 여기서 6시간 하면은 몇 시야? 한 12시죠. 그러니까 회사원 기준으로는 6시까지 놀았다는, 12시까지 놀았다는 얘기고, 우리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할 걸 다 하면 놀아도 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나는 학원 오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뭘 했다고? 꼬박꼬박 PC방을 갔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 학원에서 지적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들었던 적 있다. 너 몸에서 담배 냄새 나. 왜냐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실내 금연이 막 시작될 시기가 아니었을 거야. 당구장 가면은 다 사람들이 물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PC방에는 옆에 재떨이 있고. 그럴 시기에. 그럼 교복을 입고 가든 뭘 입고 가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거기 가면은 담배 피우는 그 담배 연기가 쫙. 그러면은 이제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이 앉는 금연석, 흡연석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금연석, 흡연석이 구분이 제대로 돼? 안 돼. 그럼 흡연석에서 냄새가 다 나와. 여기서 다 배.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가갖고 되게 쫄래쫄래해서 학원에 딱 도착했는데 너 나와봐. 너 담배 피냐? 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담배도 안 피우는데 냄새가 이렇게 세게 배길 수가 없다고. 제가 PC방을 3시간 정도. PC방으로 냄새가 이 정도로 안 배긴다고. 아니, 저는 PC방이에요. 왜냐면 그때 진짜 담배 안 필 때니까 억울합니다. 전 진짜 PC방인데.
그런 일이 있었죠. 확인해봐도 된다고. 왜 이게 내가 소집 다 털어서 보여주면 되냐고. 뭐, 이거 타타타타타. 지금 이러면서 막 억울해 하니까.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근데, 네. 할 걸 하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걸 안 하고 노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를 하자. 그래, 나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 그래, 솔직히 오픈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니네들이 우리 때보다 입시로만 따지면 빡세진 게 맞아요. 공부 양으로 치면 줄어든 게 맞거든요. 수학만 해도 우리 때 배우는 그 양의, 니네랑 나랑 한 20년 차이나, 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좀 더 나긴 하는데, 어쨌든 20년이라고 칠게요. 20년 정도 안에, 그 20년 안에도 그 내용이 20%인가 30%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대한민국 건립 후에 교육, 그거가 제정된 이후로 수학은 단 한 번도 내용이 추가된 적이 없어요. 항상 빠졌어요. 항상 줄어왔어요. 그래서 1950년, 60년대 배울 때 그 수학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힘드시다고요? 어려워요? 양이 많아요? 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입시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습하지 못하고 자꾸 일을 벌려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아니, 현직에 있지도 않은, 지들이 그냥 이상론을 펼쳐가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해서 뿌려대면, 그거를 왜 애들이 그 몇 년치 되는,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애들이 시범타가 돼서 왜 그거를 해보고 별론데? 이러면 또 바뀌고 별론데? 또 바뀌고 괜찮았던 적이 없잖아.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열변을 토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연계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어서 이건 좀 별론데? 라는 한 사이클이 돌려면 최소 13년에서 15년 정도의 결과치를 해야 되지 않아? 12년 해서 여기서 배우기 시작했던 애가 12년 뒤에 얘가 고등학교 4학년 돼갖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뭐 해서 한 2, 3년 모아봤더니 이 결과가 별론데? 그럼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진짜 정말 극단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에도 어머니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진짜 정말 소 타고 다녔어요. 어머니 어릴 때는 진짜 정말 소로, 그 경운기로 가는 그게 아니라 소로 밭을 갈고 소 염을 주고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 죽 끓여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전기도 안 들어와서, 어머니가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말 그 석유등 썼었고. 근데 그런 사람, 그거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발전했잖아요. 갑자기 도시화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사회 무너지고 뭐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 우리 서울에서요, 서울이 지금의 크기가 된 게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더 늘었죠. 양천구라고 해서 한 번 더 늘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천구도 심지어 저쪽이었고 서울 아니었고요. 예전에 그 강남, 송파, 지금 그렇게 돈 올라와 있는 그게 197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서울에 합류했죠. 그 전까지 잠실은 섬이었대요. 섬이요? 예. 진짜요? 뽕밭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천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정비가 된 건데, 어떤 느낌이면 탄천에서 이제 흘러가면서 송파로 가잖아요. 요렇게
가는 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비가 돼서 지금은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예전에는 막 이런 줄기 저런 줄기하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가 다 끊겨 있었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얘네들도 다 섬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습한 질척질척거리는 땅에다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뽕나무 씹어서 누에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잠자가 무슨 잠자예요? 누에 잠자예요. 실자가 뭐예요? 네, 누에로 만든 실. 그단 뭐예요? 뽕나무 밭이었어요. 잠실은. 그럼 강남은 뭐 하는 데였냐? 논밭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세상의 세계의 모든 도시를 다 확인해 보면은 보통 터미널이라던가 교통 시스템 중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큰 시스템은 다 도시 밖으로 빼거든요. 영국에 있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라고 하는 것도 런던에서 나가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 파리에 있는 드골 거기도 결국에는 파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이게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나라 자 고속버스 터미널역 졸라 시내죠. 강변터미널 졸라 시내죠. 그거 원래 시내 아니었어요. 원래 거기가 서울 끄트머리였다고요. 붙여가지고 땅따먹기가 좀 네, 땅따먹기에서 커진 거죠. 원래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이 생기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생길 쯤에는 거기가 서울 밖이었어요. 강변역이라고 하는 저 광진구도 서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엔 뭘 얘기하고 싶은데 되게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지? 지금은 생각하면은, 좀 니네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나도 사실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나 때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남아있긴 했었거든. 선생님 전두환 때 응애할 때가 전두환이었어요. 예. 네. 제가 응애 하자마자 그러고 6개월 뒤에 전두환 내려갔어요. 여러분, 영화 이름 중에 1987이라는 영화 있지 않아요? 그 1987의 전두환의 그거의 그 군사정권에 이제 대항하는 시위를 단체로 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1987이라고 찾아보면 영화 나오거든요. 87년생이에요. 네. 제가 응애하고 2달인가 3달 뒤에 전두환 나갔어요. 전두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전두환 때인가요? 네, 근데 내 기억은 김영삼과 함께입니다.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김영삼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변화를 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를 못 기다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얘기도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는 공대는 정말 취급을 잘해주는데 자연과학, 순수과학 쪽에서는 천대받는 나라다. 저번에 얘기해주지 않았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순수한 거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그런 패턴을 찾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워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연구한다고 뭐가 나오냐?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수학과에서 왜 대학원이 있고 왜 박사가 있어요? 그냥 수학이라는 걸 연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필즈상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못 기다려줘요. 외국에선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한 30대 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손 떨려서 연구 못할 때까지 연구를 해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걸 제자가 받아서 마저 다시 연구를 해요. 그러면은 연구 기간이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30년, 4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의 암세포 신디인가 뭔가 해갖고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암세포를 채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암세포는 무한히 분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1930년대인가 채취된 20년대인가 채취된 암세포인데 아직까지 계속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샘플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거는 연구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그걸 밀어주는 기업이 있건 후원을 해주건 뭔가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해주죠. 왜? 말했잖아요. 결과값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근데 공학이라고 하는 건 응용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50년, 70년 걸려갖고 개념, 이론이 뚝딱 나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럼 이건 어디다 쓰지? 이건 여기다 쓰나? 이렇게 해갖고 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5번째 안에 들어가요. 세계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급한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육관 자체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15분을 떠들었네요. 좀만 쉬었다가, 덧셈 뺄셈까지 이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다음 나가겠습니다. 아이고야.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다면 여기 어떤 m 루트 a와 n 루트 a라고 하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다면 더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배 법칙. 마치 루트 안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루트 a라는 애를 뭐로 생각해서? 문자로 생각해서 m 더하기 n 루트 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어때요?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루트 2라는 애를 문자로 생각한다면 개수가 얼마? 1, 개수가 얼마? 2, 둘이 더하면 얼마? 3. 그래서 얘는 3루트 2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유리화를 하던 아니면은 앞에 있는 제곱에 있는 a제곱라고 하는 애를 꺼내주는 행위 자체가 왜 하는 거라고?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봐봐. 루트 2랑 루트 18이랑 더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잖아. 하지만 루트 18이라고 하는 애를 9 곱하기 2라고 생각한다면 이 숫자는 뭐로 바꿀 수 있죠? 3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 가능하신가요? 네, 얼마요? 4루트 2라고 계산 가능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고 하는 애는 절대로 루트 a 더하기 b로 나타내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18이 루트 20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사실 얘를 바꿔보시면 얘는 루트 32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항상 별개로 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 길이만 빼면 돼요.
m 루트 a 빼기 n 루트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m-n 루트 a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때? 3 루트 2와 2 루트 3을 계산 더하면 얼마일까? 못 더해요. 왜 못 더할까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에서 힌트가 있거든요. 루트 2라는 애를 하나의 문자로 봐라. 루트 3이라는 애는 또 다른 문자로 보겠죠. 그럼 결국엔 이 식은 뭐와 같냐면 3a 더하기 2b를 간단히 해봐. 이미 간단해. 그래서 이미 간단한 상태야. 그럼 뭐 a랑 b랑 적당히 더해서 뭐 b에다가 뭐 a 이렇게 쓰나? 말도 안 되죠? 헛소리죠?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뭐라고? 네, 루트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적어 놓을게요. 뭐라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고 하는 애는 루트 a 더하기 b라고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규칙을 아예 정한 거죠. 뭐? 남겨놓을 수 있는 애는 최소한 가장 작은 숫자만 남겨놓고 다 꺼내준다라고 하는 형태로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 10-1번 한번 4개 풀어볼까요? 1번에 4루트 2 더하기 2루트 2 얼마?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2번은요, 그럼 얼마? 3루트 5. 3번은요? 동분해서 계산하면 15분의 15분의 7. 7루트 3. 그죠? 자, 그러면 4번은요? 5루트 2. 계산 가능하죠? 자, 10-2번도 한번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1번. 동료항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5루트 7 빼기 루트 2. 따라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2번요? 4루트 2 플러스 3루트 3. 좋아요. 3번요?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4번은요? 헷갈려. 한 단계만 거쳐가자. 뭐로 바꿔서? 3루트 2 빼기 2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한번 바꾸고 가자. 예? 4루트 2? 네, 4루트 2 빼기 2루트 3. 5번은요? 원래 원칙상으로 뭐라고? 24라는 애를 뭐 한다고? 소인수분해.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6이죠. 그래서 4루트 6 빼기 3루트 6 더하기
3루트 6 계산해주면 4루트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만해요. 그럼 예제 10번 루트 108 마이너스 루트 27 플러스 루트 A 가 5루트 3이래요. 일단은 그러면 자 앞에 계산 안 되면 뭐 하라고? 안 되면 뭐 하라고? 저 수인수분해 하라 해서 써보라고. 수인수분해 하면 얼마야? 어? 결국에는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거든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3이랑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6의 제곱이라서 6루트 3이죠. 그지? 빼기 3루트 3이고요. 플러스 뭔가 있어. 가 5루트 3, 2 되려면 일단은 저 덩어리, 요 덩어리는 얼마여야 되게? 2 루트 3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3루트 3에다가 2루트 3 더야 5루트 3 나올 테니까요. 얘랑 얘랑 서로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A는 얼마? 12.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그냥 숫자 계산하는 순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돼요. 뭐부터 바로 먼저 풀어주고, 그죠? 분배를 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필요하면 유리화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서 같은 동류한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기 옆에 나와 있는 멘트를 봐주세요.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시간의 계산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 근호 안의 제곱 인수는 근호 밖으로 꺼낸다. 여기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니네 진짜 정말 선생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라고 나한테 툭 해놓고서 맨날 실수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선생님 그런 실수를 합니까? 이거 당연히 3a 더하기 3b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4a 더하기 2b를 2로 나눈다 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당연히 2a 더하기 b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2a 더하기 2b라는 답을 구해요. 어떤 놈이? 왜? 뭔 짓을 해서요? 이렇게 약분해요. 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진짜 정말 승질나 죽겠어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게 분배 법칙이고요. 분배 법칙에 대해서는 절대 연산실수하지 않게 초반에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으니 꼼꼼하고 정확하게 식풀이를 진행해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11-1번 천천히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분배 어떻게? 분배 하시면 루트
루트 6 루트 6 더하기 루트 10 루트 10. 2번. 루트 3에다가 루트 6 빼기 루트 18 계산하면 그래 일단 한번 해. 루트 18에 루트 54야. 됐니? 그러니까 얼마야?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6이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루트 6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인데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 더 곱하면 그냥 3루트 2 아니야?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하나를 더 곱해주는데 3루트 6 나오지 않아? 그치? 이거를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요. 너네들이 이걸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차이? 내가 전에 이 얘기도 했었죠. 내가 맨날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수학은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공부는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고 우직하게 수학을 공부하시면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수능 봤을 때 3등급 위로 못 올라가요. 3등급이에요. 딱 한계치가. 왜요? 우직하게 묵직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많이 풀어봐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푸는 방법을, 그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 보죠. 창의력 갖다 빼고, 원리 갖다 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뭔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몸에 배인 습관은 못 고쳐요. 미안하지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걸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건 또 뭐야? 스스로 그냥 제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더 확실하게 굳어버리기 전에. 근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 무식하다고 표현해서 되게 미안한데요. 그냥 우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대체 뭐가 나빠요? 수학에선 많이 나빠요. 응용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학은 응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응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노하우 없이 그냥 정말 나만의 무언가 없이 그냥 그거를 우직하게 받아들이고서 쓴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끝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못 풀죠. 새로운 문제는 모르는 문제죠. 처음 보는 문제, 처음 보는 타입,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해서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고민해봐야죠. 어떤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럼 이걸 한번 쓰면 되나? 이걸 쓰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떤 식으로 유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수능 스타일이야.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기한 애들 중에서 뭘 하는 줄 알아요? 딱
딱 2바퀴 돌면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 있어. 5바퀴 돌려도 모의고사 4등급 위로 못 올라가는 애들 있어. 근데 둘 다가 아니라 전자는 중학교에서 상위권이긴 하지만 탑은 아니야. 후자는 중학교에서 전교 탑이야. 전교 1등이야. 실제로 전교 1등 애들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실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1등 할 수 있거든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싹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난 계속 얘기했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처럼 했는데 안 돼요. 중학교 때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했는데 들은 적도 안 했잖아. 왜? 너네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실제로 지금도 아직까지 너네들 중에서 응용, 생각하는 거, 그거 습관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예요. 전부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왜? 머리가 편하거든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되니까. 머리 고민하는 삶 게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잔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잔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같은 내용을 둬도 이걸 통째로 기억하는 성실한 사람과 이거 굳이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여기서 요거 말고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럼 이렇게 3개만 기억할래. 라는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정말 그 3단어가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그걸 다 포괄하는 내용이 맞다면, 그렇게 연습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누가 더 효율적이냐? 그럼 누가 더 말랑하겠냐? 요 3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앞뒤로 바꿀 수도 있고 막 쌓을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퉁 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차이라고 봐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걸 연습하기 위한 거고요. 내가 전부터 계속 저기 고등부에 2학년, 3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 이제 수능 대비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와서 공부 습관 고치는 건 본 적이 없다 예요. 나도 동감해요. 고등학교 때는 치여서 절대 못 바꾼대요. 안 고쳐진대요. 하던 대로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이제 얼마 남았다? 1년 4개월 남았다. 1년 4개월 안에 너네들이 이걸 못 뜯어 고친다? 그럼 그게 너네 성적이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기 전교 꼴등 했다가 1등 하는 그 성공신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걔네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애고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위권 스타일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특수한 경우들 말고는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없대요. 이걸 애들한테 얘기해줘도 될까요? 중학교 때 애들한테 얘기해서 좀 고쳐오래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때밖에 없는 게 맞대요. 봐봐, 내가 하는 말이 누구 어떤 선생님들한테 비벼도 나는 항상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저번 마지막 단원 테스트 볼 때 이게 왜 1대2야? 라는 거 물어봤을 때 얘랑 길이가 같아서 1대2예요 라는 헛소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풀이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억해서 답을 구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18번이나 19번도 그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었는데 눈치 못 채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래서 뭐라고요? 열심히 좀 하세요. 항상 억지로라도 별거 아닌 개념일수록 더더욱 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요. 나한테 사칙연산, 덧셈, 곱셈, 나눗셈 시키면 나 되게 온몸 비틀기 하면서 세로셈 안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제곱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아무 숫자나 그냥 두 자리 수 중에서 아무거나 얘기해 줘봐요. 니네들도 대신에 계산해봐. 아무 숫자나 한번 얘기해봐. 진짜 정말 상관없어요. 1부터 그러니까 10부터 99까지 아무 숫자나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요. 73이요? 이건가? 73의 제곱이요. 이거 맞아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유찬이만 눈치를 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계산한 거거든요. 나중에 요 다음 단어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00에다가 4900 더하기 420 더하기 9를 했어요. 그래서 4009에다가 53 209 해서 썼거든요. 나는 되게 온몸 비틀기 해서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세로셈 하는 거 진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는 세로셈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3 곱하기 12가 뭐야? 그러면 144 더하기 12. (13 곱하기 12가) 뭐야? 라고 하면은 144 더하기 12. 왜 난 이렇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한 건데? 근데 얘 자체가 12 더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12로 계산을 하죠. 난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잔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잔머리. 야,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 귀찮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지 않아? 궁금함으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공학적인 발견은 편해지려고. 네. 그죠? 심지어 우가우가 하던 시절부터 시작해도 농사 왜 지었어요? 쪼댕기기 싫으니까. 새집 수렵하는 게 빡세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해먹으려고. 그것 또한 편리해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따지면은 뭐예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서 잔머리잖아요. 수학도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아시겠죠? 3번 3루트 5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짠. 얼마? 앞에 얼마? 6루트 10 뒤에 얼마? 2루트 6 계산할 거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15 마이너스
설마 루트 45 구하진 않겠죠? 루트 45에서 3의 제곱을 뺄 게 아니라 루트 15라고 하는 그 값, 루트 3 곱하기 루트 15라고 하는 그 값에서 얘 대신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5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바로 끝낼 수 있죠? 자, 11-2번, 11-3번. 도 한번 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예제 11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A에다가 루트 3 곱하면 얼마죠? 3루트 6 마이너스 3이고요. B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얼마죠? 루트 6 플러스 4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4루트 6 더하기 1 나옵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뒤에 남아있는 제곱근을 어림한 값, 제곱근표, 그 다음에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올류 B1 교재에 대해서 어디까지? 66번 38페이지까지만 풀어주시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개념 한 통에 안 풀려 있는 유제를 모두 정리해 주세요. 개념 한 통, 네. B1 38페이지까지. 지금 30 개념 한 통 36페이지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답 노트랑 오답 고친 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